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입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전까지는 영상을 좀 찍었다가, 코로나 이후는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음도 힘들고 멘탈도 흔들려가지고, 조금 휴식기를 갖자,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글을 계속 올려왔었는데, 이쪽 블로그 쪽에 유사문서에 빠져서 몇 개월간 좀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작성했던 거를 다시 문제없게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했던 것도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 정리를 다 했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하던 유튜브까지 해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하는 강좌가 되도록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 조금 이해도가 올라가는 그런 강좌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도 참 이 글을 쓴 지가 벌써 2년 반 3년 정도 돼가는데 18년 5월 달에 제가 처음 글을 썼거든요. 19년 20년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글을 썼는데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걸 좀 응원에 힘입어서 여러가지 컨텐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강좌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PPT로 작성됐던 걸 업데이트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편집을 했고 뭐 기존에 지금 작성되었던 기초 강좌나 이거 외에도 심화 강좌 카테고리를 나눠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뭐 기초 강좌 다 설명을 하고 뭐 심화 강좌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뭐 제가 한번 영상을 떴다가 그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아서 두 개를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메모 주시면 쪽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홀딱 훑어볼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제목은 기초강좌 초보자를 위한 하잉이 아빠의 암호화폐 이야기. 그리고 이 블로그를 나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이쪽 편에 보시면 제가 구분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상당히 암호화폐 강좌도 있고 거래소 소식도 있고 지금 체크하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기초 강좌죠. 그리고 심화 강좌도 상당히 한 지금 190장 정도 작성을 해놔서 이제 각각 개별에 대한 용어에 조금 약간 깊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먼저 메뉴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뭐 암호화폐 미덥 정보라던가 이벤트 정보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사실 코인 홍보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제 블로그에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게 저의 모토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아마 11화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블록이란 무엇인가? 블록이 도대체 뭐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제가 이제 찾다가 용어 정리를 한 게 블록이란 은행의 계좌처럼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거래 내역을 적는 장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입니다. 사실 블록에 우리가 뭐 가계부나 뭐 가계부에서 어디서 어디로 썼다 뭐 이런 뭐 은행 장부처럼 어디서 보냈다 이런 것처럼 장부입니다. 간단하게 그걸 그냥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A에서 B로 얼마를 보냈다 그게 블록. 그러면 블록이 그건데 블록체인은 뭐냐? 앞에 장부라고 이해를 하면 블록 장부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거래 장부인 블록을 사람들이 나눠서 저장하고 보유해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저장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장부가 이어져 있고 이 장부를 서로 나눠 가져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다. 체인처럼.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할 때는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지금 쉽게 인터넷을 쓰지만 인터넷을 쓰고 있지 않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나왔을 때 개념 잡기가 워낙 아마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장부를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눠 가진 장부가 이어져 나간다. 이게 블록체인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블록체인 개념도, 블록체인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은행 생각하면 되죠. 은행 가운데 은행이 있죠. 이 은행에서 여러 사람들이 직접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부를 은행에서 관리를 하죠. 근데 블록체인에 와서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에 쓰이는 장부들을 각각 개개인이 보관을 해서 이 무결성을 유지를 합니다. 이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 체인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 같은 장부를 가진 체인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일단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심화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게 가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할 때 좀 쉽게 이해하자, 이런 관점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블록은 장부고, 블록체인은 그 장부가 여러 사람들한테 복사되어 있고 이어진 거다. 예, 요렇게. 3번, 그럼 블록체인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요게 궁금하죠?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점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블록체인은, 원래 이 말은 좀 다르긴 한데, 블록체인은 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카모토 사토시 가상인물 창안한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개념이 정립됐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정의는 아닌데요.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분산원장에서 이제 분산원장을 체인으로 이어놓은 게 블록체인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해할 때는 블록체인과 뭐 암호화폐를 약간 혼동하면서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만 따지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서브프라임을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많으니까 하나씩 볼 거예요. 서브프라임은 사실은 여기 보면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집을 담보로 한 모기지론이 망함으로써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첫 블럭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재무장관이 뭐 구제금융을 받으러 가는 그 문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단을 해서 경제 공황이 와서 비트코인이 나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사토시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대신 이제 사토시가 해놓은 그 문구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때문에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개인이 참여하는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어 보자,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뭐 추정은 제가 안 할 겁니다만,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듯 합니다. 예, 뒤에 나가면 설명이 많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죠. 예, 네 번째.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머리가 아팠는데, 블록체인은 뭐고 암호화폐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사실은 저장 시스템입니다. 아까 블록이 장부라고 했죠. 그 장부가 이어진 게 블록체인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장부를 나눠 가져서 순차적으로 저장하는데 위변조를 불가능하는 저장 시스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사실 떨어져서 봐도 되죠. 사실은 되는데, 이 블록체인과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서버와의 또 차이가 있거든요. 서버는 그러니까 조금 암호화폐를 회의론자들,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만 쓰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고성능 서버를 써라, 뭐하러 블록체인을 쓰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유지하려면 어차피 물리적인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기가 필요하고, 채굴기와 뭐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유지 비용을, 그러니까 선의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책을 주는 겁니다. 암호화폐.
그래서 비트코인도 채굴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니까 고마워서 보상책을 주는 겁니다. 고맙다, 예,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이게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정부가 주체가 돼서 블록체인을 운영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일반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신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느 사람들 노드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걸 신뢰성 있게 유지하는데 고맙다, 네트워크를 제대로 유지해줘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주는 보상책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좀 더 뒤쪽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블록체인은 저장 시스템이고 암호화폐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유지를 해주니까 고맙다, 보상책이다, 이렇게 준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퍼블릭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 프라이빗은 이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고성 서버를 사용하는 뭐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프라이빗 체인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죠. 퍼블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책을 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퍼블릭. 그래서 퍼블릭이라 한다면 소스도 공개되어 있고 뭐 그거 코드를 가지고 변형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개되어 있는 블록체인이고, 프라이빗은 소스 코드며 뭐 사용자들이며 공개 안 해도 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람들만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 단어 뜻이랑 같으니까 퍼블릭 공공과 프라이빗,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는 뭐냐? 뭐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상으로 받는 암호화폐, 점점 블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저장하는데 그거를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 보상책으로 받는 암호화폐를 가격을 매겨 거래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6.25개가 비트코인 블록을 찾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채굴자는 6.25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격이 대략 뭐 900만 원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서 고맙다, 한 블록 채굴자에게 6.25개의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조금 들어가면 설명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즉 암호화폐는 정부가 발행한 건 아니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리적인 기계, 뭐 채굴기, 전기료 뭐 등등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노드를 유지하면서 받게 된 보상책, 그 사용자들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이다.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자산의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뭐 표현하기로는 뭐 P2P 시스템이니까 뭐 디지털 화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보상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도대체 왜 보상책으로 암호화폐를 왜 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기도 했지만 블록체인 개념은 뭐 암호화폐의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신뢰를 형성하여 블록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것, 따라서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전기세, 지금은 뭐 아식 채굴기도 있으니까 그래픽카드, 전기세 등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책인 암호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다. 이 부분은 이제 채굴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뒤에 가면 좀 더 설명이 나오니까 POW는 프루프 오브 워크, 일한 만큼 증명한다, 작업 증명, 이걸 의미하는데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유지시켜서 주는 겁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개인이나 단체나 운영하니까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블록체인은 진짜 여러 개, 수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위변조되지 않는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관리를 잘 해준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는 것, 그런 개념이니까 이 왜 주는가? 이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뭐 포나 포스, 디포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채굴이냐 무엇이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는데 무슨 곡괭이로 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채굴이란 말을 쓰지? 민팅이란 말을 쓰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은 채굴기입니다. 채굴기. 물론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요즘은 아식 채굴기라고 해서 뭐 고성능 그 알고리즘을 바꿔가지고 채굴 전용으로 나온 채굴기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뭐 그래픽 카드 이렇게 넣고 많이 썼죠. 그래픽 카드 뭐 4웨이, 6웨이, 뭐 10웨이 이렇게 저도 채굴 쪽은 잘 몰라서 또 채굴기도 이런 모양.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를 달아놓고 고성능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넌스 값을 찾아가지고 블록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찾고 뭐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알아볼게요. 쉽게 이해하려면 채굴기는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과정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블록체인이 지속되기 위해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도 사실은 맞습니다. 예,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 블록이 장부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부를 쓰는 것. 장부를 쓰는데 장부를 쓴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 그게 보상책이니까 비트코인이 됐든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 됐든 하겠죠. 그러니까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을 채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굴 시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저 채굴기를 돌렸는데 채굴기 이제 그래픽 카드 하나도 수십만 원이 하잖아요. 지금 뭐 아식 채굴기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대를 호가하고 개인이 돌리기는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발행 시에는 그래픽카드, 전기세 등 사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책인 암호화폐를 지급해서 유지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량이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실제 물리적인 자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뭐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는 방법, 채굴의 종류, 뭐 컨센서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조사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PO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게 비트코인 아직도 잘 쓰고 있고 다수의 코인들은 POW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작업 증명, 많이 일한 사람이 가져감. 그래픽카드 채굴기를 통해 블록을 생성합니다. 대신 높은 비용이 들어가죠.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POW가 가장 뭐 나은 시스템이다. 요즘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POS,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이거는 자기가 얼마의 금액을 예치해 놓으면 그걸 근거로 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넣은 그 자체로 블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고, 그 권한을 걷게 돼서 자기가 블럭을 쓰게 되면 이제 채굴이 되겠죠. 결론은 채굴이 되면서 이제 보상을 가져가겠죠.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일종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포스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뭐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델리게이티드를 했습니다. 대리인을 뽑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에서 포스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탈중앙화 돼 있다라고 보는 건 포스랑 포가 맞겠지만 디포스는 탈중앙화를 좀 줄이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도를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꼭 옳다 그르다를 따라지긴 뭐하지만 효율성으로 디포스를 채택하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또 설명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관점으로는 포스는 민주주의, 뭐 포도 민주주의죠. 디포스는 대의민주주의, 대의자를 뽑아서 선출한다. 그러면 대의자가 뽑히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좀 있죠. 자기들끼리 뭐 헤쳐먹는다던가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대의로 했을 때 생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해왔던 것 중에 하나 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논문을 공개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블록이 실제로 새겨져 있다? 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보면 더 타임즈 2009년 뭐 11월 제뉴어리 7월 3일 뭐 켈러 오브 브랭크 오브 세컨드 벨 아웃 뱅커, 그러니까 센셀러 오브 브랭크 요 문구 자 갑자기 발음을 하니까 안 되네. 이해해 주세요. 타임즈에 나온 이 구제금융, 그러니까 내용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뭐 은행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문구를 비트코인 제네시스 첫 번째 블럭에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추측하는 게, 아 이거 은행을 도산시켜 버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화폐가 나왔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요 문구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재무장관 이런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옛날에 알았으면 엄청나게 캐놨을 텐데 안타깝군요. 예. 원리는 이 사람 백서도 추후에 따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예,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고 은행이 도산을 하니까 결국엔 자기는 정부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게 비트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설명이더라도 이해하시기에 좀 편하도록 설명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혹시나 너무 틀리다 그러면 의견 좀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했던 단어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포스, 디포스,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디포스, 위임 지분 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채굴씨 왜 포에서 포스로 넘어갔냐고 하면, 이더리움은 넘어가는 중이죠. 넘어갔냐고 하면 이제 너무나 물질적인, 실제 물리적인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속도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채굴은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 왜 암호화폐를 주는가?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해주니까 고마워서 준다. 보상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보상책인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거죠. 가격을 매겨서. 그게 비트코인인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헷갈리긴 했는데, 블록체인은 따로 갑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뭐 몇백 기가라고 하는데 따로 가요. 따로 가고 거기서 1등으로 채굴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체인이랑은 다르죠.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을 더 할게요.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불특정 다수가 운영하는 오픈소스인 이런 걸 퍼블릭, 개인이나 특정 단체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는 블록체인에서 보상책을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는 왜 나왔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중앙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나왔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고자 했다. 그게 비트코인 백서에 나옵니다. 네, 블록체인이란 블록을 나눠서 같이 저장하고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이 이어진 체인이다. 블록은 장부다. 장부가 이어져서 블록체인이 되고, 블록체인에 다 불특정 다수가 잘 유지시켜줘서 보상책으로 암호화폐를 준다. 그 암호화폐의 대표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장부터 10편까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도 쉬운 단어로 풀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소리도 많이 바꿨고 내용도 수정을 하면서 이 저변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시작했을 2017년 당시에는 뭐 도박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도박판은 아니죠. 분명하게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 뭐 가격 변동은 있을지언정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 자산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제 FATF 기준을 따라 가지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근법을 통해서 가상 자산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법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세금도 준비 중이고, 누구 씨가 얘기하던 도박판과는 조금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그냥 단순히 돈 놓고 뺐다 이거보다는 조금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뭐 잘못 설명하는 거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반영을 꼭 할게요. 들어주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점점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더 재밌게 만들도록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볼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만들어진 영상인데 아무튼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